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는 R에 대한 기초 강의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입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것으로부터 미지의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추론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집단은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관측할 수 있으면 통계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 모집단 관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통계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몇 개를 이렇게 표본을 샘플링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몇 개를 샘플링을 해서 이게 어떤 그릇에 놓고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분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모집단의 모양을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각각에 대한 그 단어들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책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데이터이고 여기서 뭔가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으면 그게 정보, 그리고 정보 중에서 가치가 있으면 지식이고 이 지식이 어떤 몸에 뱉다거나 했을 때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유니베리에이트, 단별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식으로는 보통 스몰 x에 subscript 1, 2, 3 해서 n까지, 그래서 보통 스몰 n은 그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R에서 한번 유니베리에이트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using R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리셋 데이터 중에 그 셀러리, 그러니까 CEO들의 셀러리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숫자들이 그냥 쭉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행렬 같은, 그러니까 벡터 형식의 어레이로 보시면 되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도움말을 보고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쳐서 데이터 도움말을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CEO들의 그 어떤 페이먼트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exec.pay라는 거는 변수죠. 변수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변수는 하나고, 그래서 유니베리에이트 변수, 그러니까 데이터이고, 대신에 이제 표본,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여러 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좀 속성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통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눌 수 있고, 범주형에서는 명목형, 이 명목형은 사람 이름 같은 거고요. 순서형은 달리기 도착 순서 같은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수치형에는 구간형과 비율형이 있는데 밑에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질적 데이터라고도 하고 숫자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수가 1, 2, 3, 4, 5 이렇게 써 있어서 순서형 데이터인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금메달, 은메달 같이 순서를 나타낼 뿐이지 이 숫자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근데 수치형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자체가 데이터 속성을 그대로 지니는 거죠. 그래서 구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착 시간, 비율역인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서 걸린 시간, 그러니까 비율을 나타내는 시간이죠.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정도, 크게는 2가지, 4가지 정도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R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그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변수 하나가 있을 때 여기서는 exec.pay라는 이 변수 하나죠. 이 변수가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당연히 그 변수 안에 어떤 속성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수치형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치형 안에는 이산형과 연속형,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팩터 변수에 들어갑니다. 팩터 형태의 어떤 변수 타입이 있고, 그리고 그냥 캐릭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타입, 그리고 데이트나 아니면 타임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의 타입,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변수의 타입을 가지고 R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R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특히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들이 벡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컴바인드 펑션을 써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whale이라는 그 변수에 이만큼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게 된 거고, 자, 이 변수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볼 때, 그러니까 그 변수의 사이즈죠. 그 데이터의 사이즈. 그때는 length라는 그 명령어를 쓰고, 그리고 이 값들을 다 더할 때 sum이라는 함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준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장 함수, min이라는 내장 함수로 바로 평균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벡터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함수가 각각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벡터라이제이션, 벡터 연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whale의 각각의 값에서 평균값을 빼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도 있고, whale의 각각의 값에 제곱을 해서 평균값을 빼서 각각의 값을 볼 수도 있고요. 이 제곱근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명령어 하나로 모든 그 벡터 안에 있는, 그러니까 변수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의 일괄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게 해주는 방식이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in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제곱을 해보면 각각에 대해서 연산이 되죠. 변수에 그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컴바인 펑션을 이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 벡터 안에 데이터 값 중에 이런 기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NA 같은 경우에는 missing data, null은 예약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AN은 넘버가 아닌 경우, 그리고 infinity,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이제 벡터의 값 대신에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이런 값들을 처리해 줄 때 파라메터를 바꾸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힙 코스트가 있다 했을 때 여기에 미싱 데이터가 하나가 있죠. 이때 이 값들의 그 합을 구하면 미싱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전히 미싱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 sum이라는 명령어의 도움말을 보시면 na.rm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false라 na가 있으면 rm, 그 remove, 그러니까 na가 있으면 지워라 라는 건데, 이게 false니까 지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워라 라고 하려면 true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